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조목조목 한번 참가 거짓을 가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이 바이러스의 기존 코로나19 백신은 효과가 없다. 이재학 교수님, O인가요, X인가요? X입니다. 아이고 잘못 들었어요. X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X인 X입니다. 거로. 예. 더 강조해 주신 거네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변이 바이러스가 주로 이제 얘기되고 있는 영국발, 남아공발, 브라질발인데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 효과를 살짝 낮추나 거의 낮추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아공발 이제 변이 바이러스는 한 20에서 한 30% 정도 효과를 낮춘다고는 돼 있지만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언제든 더 효과를 떨어뜨리는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백신 자체도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더 심각하게 유행을 한다 그러면 추가 접종을 통해서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해결책을 또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실제적으로 네.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에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의 변이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변이 중에서 조금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일본, 브라질, 그리고 남아공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인데요. 이와 같이 바이러스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면역 체계가 생기면 그것을 또 피해 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대응을 하기 때문에 변이 발생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도 확산 속도가 빠른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확산 속도가 빠른 바이러스는 좀 일찍 발견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개발한 백신에 그 유전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변이가 발생되고 있고 추후에 변이가 더 진화가 된다면은 향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백신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변이 바이러스로 추가 접종이 필요할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2년 후, 3년 후를 대비한 이 같은 백신 개발을 추가적으로 돼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팩트체크 이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내용은요. 바로 이거예요. 코로나19 백신 접종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된다? 설마요. 성 교수님, OX 정답 뭘까요? 예.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 거로. 네. 실제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어떤 플랫폼은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직접 생산을 해서 그래서 소위 불활성화라는 방법을 거쳐서 생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혹시 불활성화가 잘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 백신을 맞고서 접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 배제를 못하죠.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수입하고 있는 모든 백신은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그것을 불활화한 것이 아니고 그 바이러스에서 유래된 그 유전자를 일부를 떼어서 거기서 항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유전자를 가지고서 한 백신이기 때문에 이 백신을 맞고서 감염된다고 하는 이런 것은 기전상 불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이 효력이 굉장히 낮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백신을 맞고서 감염이 촉진될 수 있다는 보고가 사실 있기도 합니다. 이 사스 코로나 2002년도에서도 그런 보고가 동물 실험에서 보고가 된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에서도 우리가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이와 같은 백신 임상 실험에서는 이와 같은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느낌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만 믿도록 해야겠고요. 그다음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보다 감염 후에 자연 면역이 더 낫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제 걸리고 나면은 별다른 치명상 없이 면역이 생긴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거 O인가요, X인가요? X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감염의 지금 히스토리를 보면 짧은 간격에 다시 감염된 사람들의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연 면역이 훨씬 더 낫다면 그거를 비교한 것도 지금 없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생기지 말아야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믿고 저희가 과신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특히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 시기가 많고 그리고 그런 줄 모르고 과로하면서 증상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고요. 비록 중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 확률 자체는 어르신보다 좀 적지만 상대적으로 근육이 많고 지방
예방이 적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감염에 의한 사망률이 높은 것도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다고 해서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지는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것도 헷갈리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코로나19 걸렸던 사람은 백신 접종 안 해도 된다? 그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교수님? 정답은 아니다. X입니다. 아, 예, 걸린 분들도 접종을 반드시 하도록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걸렸을 때 생기는 면역 자체가 얼마나 갈지 정해진 바도 없고 걸려 생기는 항체가 우리 박 교수님 얘기했지만 사실 예방접종 했을 때보다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요. 재감염 가능성은 사실 높기 때문에 접종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걸렸던 분도 맞아야 되는 백신이라면 지금 코로나19로 고생하시고 치료 중인 분들은 접종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일단 걸려 있는 상태라든지 자가격리 상태에서는 접종을 권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회복된 이후에 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항체 치료제나 혈장 치료제가 이제 환자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데 항체 네. 치료제나 혈장 치료제에는 그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항체 치료제나 혈장 치료제 쓴 분들은 3개월 이후에 예방 접종을 시행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실시간 질문에도 있었지만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걱정 많이 하실 그럼요. 거거든요. 마지막 내용 바로 그 관련입니다. 달걀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 코로나19 백신 접종 못한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을 좀 바꾸는 걸 생각해 봐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난백 알부민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큰 무리는 없지만 종류를 세포배양 백신으로 바꿔서 맞게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렇게 종류를 좀 바꾸는 것과 그리고 이런 난백 알부민 성분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처음 접하는 백신이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걱정되는 것도 많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더 조심하셔야겠고요. 51분입니다. 여러분 주신 궁금증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한 사정이 있어서 예약날에 못 맞으면 다음 날 한다고 사전 연락을 하면은 요거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거 네. 정 반장님께 우리 정 반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여쭤볼까요? 네. 예약 변경 가능한가? 네. 원칙적으로 접종을 거부하신다. 이래서 예약을 아예 안 하시면은 최후 순위로 밀리지만 본인의 사정상 그날 못 맞을 몸 상태라든가 이런 그 것들이 있으시면 예약 날짜는 조정해 드립니다. 아, 조정 가능하고요.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볼게요. 자, 얼마 전에 건강검진에서 폐에 결절이 있다고 하는데 백신 맞아도 될까요? 아무래도 폐 관련해서 이런 얘기 들으시면 그렇지.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네, 폐의 결절은 일반적으로 감염성 결절이 아니라 과거에 흔적인 경우도 많고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폐 질환의 초반기 증상인 초반기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히려 더 예방 접종을 더 해야 되는 군에 속합니다. 뭐 백신에 대한 궁금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질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좀 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코로나19 백신과 폐렴, 대상포진, 독감 백신 동시에 접종은 불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성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네, 아직까지 이 코로나 백신하고 다른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것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두 가지 백신이 동시에 동일하게 유효한지 이런 대한 데이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와 같은 동시 접종을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동시 접종을 하게 된다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한 2주 후쯤 이 정도 터울을 두고서 접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실수로 동시 접종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코로나의 그 추가 접종은 그 접종을 안 하는 것이 권고될 것입니다. 일단은 좀 신중하게 좀 시간 간격을 두고 맞으시는 걸 권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궁금증 하나 더 살펴볼게요. 접종은 총 몇 회를 해야 면역이 완성되는 걸까요? 한 번만 맞아도 면역이 형성될까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 이재갑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일단은 백신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는 5가지 백신 중에서 얀센 백신은 1회 접종만 지금 하도 되는 거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백신은 다 유예 접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접종의 그 백신의 접종 간격 또 접종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의료진과 상의해서 접종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교수님 2회 접종해야 되는 백신이면 네.
A를 처음에 맞았어요. 네. 그러면 또 A를 똑같은 걸 맞아야 돼요? 아니면 A를 맞았는데 다른 걸로 같은 회사로 계속 예. 이어가야 네, 될까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돼요. 예, 같은 거로 반드시 맞춰야 되고요. 네. 아직까지 네.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는 되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효과 증명이 안 된 상황이라 꼭 같은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또 접종 간격은 또 백신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화이자는 뭐 3주, 모더나는 4주, 아스트라제네카는 8에서 12주, 뭐 노바백스는 3주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이 다 다르니까 예. 이 부분들은 하실 때 그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그 예약하시면서 그 접종 기간 반드시 지켜서 접종하셔야 됩니다. 예, 기간 지켜서 같은 걸로 맞으셔야 되겠고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당뇨약, 고혈압약, 뇌출혈 치료 후에 신경과약, 또 전립선약, 정신과약 5가지 약을 복용 중입니다. 백신 접종 위험이 없는지 걱정이 돼요. 아유, 굉장히 건강상의 고생이 좀 많으신데 박 교수님. 예. 네, 백신 접종에 따른 위험보다도 저런 병력을 가지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활동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과로하는 경향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저희가 백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근육이 굉장히 뭉치는 상황을 피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신 맞으시기 2, 3일 전부터 조금 과로를 피하시면서 백신을 맞으신다면 충분히 별 문제 없이 맞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런 분들은 반드시 맞아야 되는 접종 대상군입니다.